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접 관련이 없다. 왜냐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참을 하고 정진상 씨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진상 씨 측이 정영학 녹음 파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110여 개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김만배와 남욱 씨 등 녹취 속 발언자들을 법정에 모두 부르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과도 논의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된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와 협의를 했다 이 얘기죠. 표면상의 이유는 녹취 파일의 우의 변조 여부를 검증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미 검증 다 했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검증했고요. 왜냐면 검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죄의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 검증 안 하고 법정에 냈다가 만약에 그 중에 뭐 우의조나 변조된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뭐 증거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검증했을 텐데 그걸 또 들고 나왔고, 이번에는 그 녹취록의 우의 변조 문제뿐만 아니고 본인들, 그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본인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검증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년 동안입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업자들, 정영학 씨는 회계사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중의 일종의 우두머리, 맨 형이라고 불렀던 그게 만배, 김만배.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고, 이거는 정영학 씨가 녹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영학 씨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과 김만배 대화, 또는 전화통화, 또는 정영학과 유동규, 정영학과 남욱,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대장동과 관련한 얘기 등등을 자연스럽게 나눈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 외부에 어떤 압력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녹취의 신빙성은 대단히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바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누가 봐도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녹취록 9년치가 있는데 그 9년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녹취록 속 등장인물들을 다 증인으로 세우자. 그러면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녹음 파일 일부분을 듣는 거는 몰라도 전체를 재생하는 건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변호인들이 원하는 파일만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상 측 변호인이 모두 부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부동의. 그러니까 녹취 파일 속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검증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재판부가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한번 불러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물러섰는데, 자, 원래 지난 4월 재판에서는요, 녹음 파일 중에 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을 재생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전체로 다 확대했다.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A4 용지로 1325쪽 분량입니다. 1325쪽. 그러면 이걸 재생하고 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재판만 제가 보기에 글쎄 한 1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재판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만 해도 5개월 그냥 흘러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당 부분의 발언이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는 뭐 대부분 자기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다, 뭐 사실과 다르다, 뭐 50억 클럽 이런 얘기도 여기에 다 있거든요. 막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누구 뭐 영수형한테 얼마 주고 뭐 이런 내용 뭐 다 있습니다. 권순일 뭐 곽상도 뭐 이런 얘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만 해도 하여튼 뭐 5개월 내지 뭐 그 이상 지나갈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교사 이런 죄는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왜 그 제목을 달았느냐. 결국은 이 대장동 재판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는 지연시키려고 하는데 정진상 정 실장 당신도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 날 좀 도와줘. 이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4월만 해도 그 정의학 녹취록 중에 불분명한 부분만 듣기로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쪽 만나보니까 에이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불러 다 부르자고 주장해. 재판부가 안 받아들여도 우겨.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을 이재명 대표 쪽이 정진상 실장 쪽에 알려준 거죠. 그게 재판 지연 교사죠. 그런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쪽과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제 재판 지연 전략에 관해서 서로 말을 맞추기 시작했다. 중요한 대장동 재판의 중요한 피고인 두 사람이 말을 맞추기 시작해서 재판을 지연한다. 이 재판은 심하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판부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재판은 총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실제 그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저 30까지 가는 동안. 지금 대장동 재판은요,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 네 가지가 다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대장동 하고 있는 건데, 대장동에 유동규 신분하고 지금 이재명 일부하고 정진상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 대장동 재판, 이 정의학 녹취록 그 증인들 다 불러서 검증하고 하면 이것만 앞으로 1년 이상 또 걸릴 텐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어차피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은 2027년 3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대선 재출마 때까지 저는 1심도 끝나지 않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까지 지연을 하는데 재판부가 과연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끄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유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죄다 그러면 아마 모두 다 저 증인 철회 뭐 해가면서 아마 한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대장동 재판이 무죄가 된다고 한번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3월에 그냥 대통령 거의 무투표 당선될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워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판을 무작정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대장동 관련 혐의가 유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결론이 나오면 유죄로 나올 테니까 나오지 않도록 계속 재판을 끌자. 근데 이제는 자기만 재판을 끄는 것이 아니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 측에도 재판을 이렇게 끌어라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 쪽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금 정진상 전 실장 쪽에 제시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제가 재판 지연 교사라는 제목을 다룬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에 관한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본인이 뭐 변호사니까 희대의 재판 지연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끌려다니기로 말하면 이거는 아마 그 대한민국 재판사의 법원사의 길이 남을 아마 그 어떤 지연된 재판 이런 그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 뭐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에 또 뻔한 의도에 재판부가 자꾸 휘둘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재판은 뭐 독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뭐 법과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뭐 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 쪽과 정진상 전 실장 쪽이 어떤 의도로 자꾸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뭐 이 정의왕 녹취록을 다 들어보자 뭐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부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그거 사실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제동을 거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